저는 서초동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있는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재개발, 도시개발 이런 자문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쫄지마 임대차법 책도 냈었는데 오늘 사건은 임대차 관련된 사건인데요. 임대인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나갔거든요.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변호하러 갑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서 오늘 사건 좀 검토하고 10시에 재판이 있어요. 재판을 갔다가 ROTC 모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총선 출마했거든요. 그래서 서초갑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어서 출마 관련돼서 인사도 드리고 주민들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는요, 오늘 하루에 할 일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요. 물론 전날 한번 체크하고, 아침에도 한번 다시 컨펌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재판으로 가요. 변호사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법조계에 있었고요. 서초동에서 파트너로 일한 지는 제가 2019년에 우리 팀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서 변호사여가지고 변호사님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잠깐 회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기 전에는 어떤 걸 하셨나요? 전 대학교 때 좀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는 행시 준비도 했고 캐나다 가가지고 어학연수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 들어와가지고 NGO도 하고 NGO 활동 이후에는 있는 사람들끼리 대한 언론을 창립을 했어요. 창업을 한 거죠. 언론사에서 좀 일을 한 거죠. 진짜로 일을 하다가 뭐 행정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공공적인 영역, 특히 통일, 뭐 이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행정학, 정치학, 법학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스쿨을 가게 됐고 로스쿨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내렸어요. 네. 올라가셔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재판이 이제 10시니까 재판 전에 내용 좀 조금만 숙지하고 이동할 거예요. 평소에 사무실은 좀 많이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꼭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미리 서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미리 체크해야 돼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건도 이미 서면을 거의 한 3주 전에 써서 이미 제출한 사건이고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변론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변호사들은 서면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이 많고요. 최근에 유튜브 좀 찍으려고 해서 조명이 있는 거지 막 저만을 위한 조명은 아니고 보통 저희는 서면 작업을 하고 증거를 같이 봐야 되니까 듀얼 모니터를 많이 쓰게 돼요. 유튜브 채널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키 한나라고 로 법이잖아요. 법의 키를 제공하는 로키 한나. 그리고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러니까 영화죠. 영화 중에 빠밤빰 이런 로키 있잖아요. 그 로키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승리하거든요. 운도 따서 로키 한나. 그래서 로키 김한나 변호사 채널이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이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제가 돌리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건 이렇게 표시 잘 해주시고 모자이크. 이름 모자이크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사건을 돌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한 사건이 지금 한 사건이 이렇게 얇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거. 요만큼도 두꺼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크기는 이것보다 더 커요. 그런데 요즘 전자소송을 하기 때문에 서면을 확 줄였어요. 종이를 실제 오프라인 종이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증거들 즉 의뢰인으로부터 처음 받는 저 퍼스트 매트리얼만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많이 작업을 해요. 저는 이렇게 변론도 이렇게 글도 이렇게 쓰고 변론 관련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사건에 폴더가 있어요. 이렇게 폴더가 있으면 뭐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서류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되게 신세대시네요. 저 청년이고요. 아직 젊거든요. 신세대라뇨. 네, 오세요. 전자소송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희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서요. 진행사건을 가요. 하나를 누르면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09개입니다. 지금 여기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승소해서 좋은 결과를 맺은 사건이고요. 부동산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고 오늘은 임대차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아이패드만 들고 가도 되니까 이렇게 좀 가벼워요. 옛날 변호사님들은 보재기에 이렇게 싸들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서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 막 뒤에서 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저는 딱 이렇게 하나 가볍게 다닙니다.
가시죠.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요. 갔다가 재판 참여하고 제 사건 관련 인터뷰를 하신다고 해서 그 인터뷰 잠깐 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자가 운전을 하는데 지금 출마 이후에 차를 빌려서 수행을 좀 부탁드렸어요. 일정이 너무 많고 중간중간에 막 심사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사건도 해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동간에서 봬요. 네. 법원은 이렇게 문이 있어요. 번호가 있고 그 번호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공간 1번 출구, 2번 출구, 서관 3번 출구, 4번 출구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는 촬영은 안 돼서 여기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사건들 같이 좀 논의하려고 저희가 한 10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도 잠깐 해야 되죠. 이거 법원의 상징이잖아요. 아이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고 두 남녀가 이렇게 쫙 돌아서서 가는 그런 장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가정법원도 있었어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 건물이니까 상징입니다. 여기는 ROTC 중앙회관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명함이나 이런 것들 알리고 한번 좀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좀 어색하겠지만 후보 옷으로 갈아입고 위에만 입을 거고요. 행사 참여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그냥 일반 자켓을 입을 거고요. 그냥 나눠줄 때만 짠 이런 선본 옷을 입고 가려 합니다. 지금 ROTC 행사 참여 전에 거리 인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두에다가 정장 바지이긴 하는데 평소에는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이거 하나 받아주세요. 네. 기호 1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솔직히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사람들 만나는 거 재미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응원도 해주세요. 제가 직접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니까 왠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인사는 아침 인사랑 퇴근 인사를 많이 하는데 낮에는 주민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초가 김한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던데 느끼신 점 있으신지. 또 응원을 해주실 때 되게 힘이 나고 나 지역구 아니에요?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상대 당을 지지한다라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고 응원 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같이 간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관심이 있으시구나.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ROTC 5기라고 들었는데 아버님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빠는 ROTC 5기 장교셨고 사업도 건축 쪽 사업을 하셨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인품이 좋다, 즐거운 에너지를 준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흥도 많으셨고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도닥거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그 백마고지 전투에 직접 참여한 6.25 참전 용사세요. 그래서 인원, 화랑 두 가지 무공 훈장도 받으신 그런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국가 유공자의 집안 완전 되게 자랑스러운 집안인데. 네, 저희 할아버지는 심지어 지금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영면하고 계십니다. 현대에 걸쳐서 나라에 헌신을 하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다시 회사 법무법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산악대장 김홍빈 대장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 관련돼서 사건도 검토하고 관심이 있으신 기자분이 있으셔서 인터뷰 잠깐 할 거예요. 과장님의 손길로 좀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변신해서 변호사 모드로 잠깐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평균적인 수입이 궁금합니다. 정말 천양지차세요. 돈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공익소송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입이 굉장히 적으시고 공적으로 누군가 기부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수입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대형 펌에 있다고 그냥 급여를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저희 변호사들은 성과 보수나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받는 작은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 고정급여는 있지만 사건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받는다면 그걸로 인한 상여를 꽤 상당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팀을 이끈다고 했잖아요. 저희 팀에서 수행하는 사건에 대한 보수를 저희 팀에서 쉐어하게 됩니다. 변호사님의 수입이 궁금합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좀 다르고요. 그래도 연애 몇 억은 벌고 있죠.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네.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역시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촬영에 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변호사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서초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고, 그 새로운 바람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람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굉장히 평범한 변호사이고 굉장히 평범한 청년인데 그런데도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 기조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족을 보호하는 거다, 일부 사람을 보호하려는 식의 그런 지주의에 위반되는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요. 더 이상 서초갑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초갑이 미래 번영의 텃밭이 되었으면 좋겠고 최고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서초갑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과거에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진영 논리에 갇혔다면 이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소리를 내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느냐, 어떤 이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고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서초갑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진짜 이유,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건가요? 저는 어릴 때 미순이 효순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되게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경찰이랑 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치하고 막 싸우고 피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화 시위로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우리가 정치라는 곳에서 담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치를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출산율 저하인데요. 저 가임 여성이잖아요. 이 가임 여성들, 특히 직업을 갖고 있는 가임 여성들이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 경력을 끊고 싶지 않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돌봄 서비스를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장 다니다 보면 7시에서 8시까지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3교대 하는 직업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좀 더 융통성 있게, 난 돌봄 서비스 제공해서 끝났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단지 100만 원 투여한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의 자아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육아, 그럴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세계가 인정하는 서초,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가 가장 고민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종부세, 상속세, 그다음에 재산세 등의 문제들을 깊이 있고 실천력 있게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속세나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합리적인 세율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입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한번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대신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까 인터뷰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재밌게 잘했고,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정을 하는 그런 이슈여가지고요. 또 기자님이 또 관심 갖는 기자님이 계셔서 셜록이라는 곳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고, 이젠 다시 선본으로 가야 되니까 옷 입고 변신. 변신은 일로 해야 되나? 일로 해야 되나? 오늘 선본 가서는 어떤 거 하시나요? 선본 가서 그 쇼핑센터에 계신 주민들께 인사 잠깐 드리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요. 그 촬영하러 갈 거예요. 여기는 반포 쇼핑타워 8동인데요. 제 이번 선본이 있는 곳이에요. 선거본부. 서초 체인지 신나는 챌린지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시죠. 선거본부에는 한 몇 명 정도가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신가요?
본부에 자원봉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도 10명 이상이 지금 진짜 자원봉사로 뛰고 있거든요. 다들 막 자기 사업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자기 직장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틈틈이 시간 내주시고 언제든지 와서 막 일 자발적으로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딱 손가락에 보이잖아. 뭘 어머니 올리고 여기다 더불어민주당만 넣으면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슈를 가운데 놓고 네, 맞아요.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정책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담은 궁금해서 볼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올게요. 이제 어디 가시나요? 저희 선본 상가에 있는 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너무 일찍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같이 인사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선본 뿌렸는데요. 1번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영화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 옆에 1번 김한나번에 인사 이제 드려요. 화이팅, 너무 화이팅, 정신없이 화이팅. 움직여가지고요.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1번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는 전문성을 살려서 네, 슬리퍼 신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서초 체인지 신나는 챌린지. 안녕히 많이 봐주세요. 하루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인터뷰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어때요? 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렸는데요. 저희 선본에서 많이 응원 와가지고 되게 잘하고 마무리도 하고 안중걸 TV의 소장님이랑 밥도 먹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일정 더 없으신 걸까요? 원래는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서초 체인지 신나는 챌린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